아버지라고 믿었던 그 사람, 제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고의로 두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큰 행운이 따릅니다. 그날 아침 나는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상 위에 놓인 DNA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내 손은 종이처럼 바스락거렸다. 아버지라고 믿었던 그 사람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의 비밀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에 불과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지은의 눈이 떠졌다. 습관이 된 시간이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청주 시내 어딘가에서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보던 지은의 눈에는 28년을 살아온 여자의 피로가 스며 있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지은이 부모님을 많이 닮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버지 이태수 씨는 키가 작고 둥글둥글한 얼굴에 쌍꺼풀이 없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이었고, 어머니 김순희 씨는 갸름한 얼굴에 작은 눈을 가진 분이었다. 반면 지은은 키가 168cm로 또래보다 훨씬 컸고 또렷한 이목구비에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다. 닮지 않았다고 해서 남의 자식인 건 아니잖아. 지은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카페 앞치마. 6년째 똑같은 차림새였다. 청주 시내에서도 그리 번화하지 않은 골목에 위치한 연결 카페는 지은이 대학 졸업 후 부모님의 도움으로 차린 작은 공간이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 12개, 좌석 40석 규모의 소박한 카페였지만 지은에게는 전 세계였다. 오전 6시가 되자 지은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젯밤 청소를 마쳤지만 습관적으로 다시 한번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두 갈기 작업을 시작했다. 커피향이 카페 전체를 감쌀 무렵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다. 지은아,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박철수. 지은이 가장 아끼는 단골 손님이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카페를 찾아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고 갔다.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지은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박 사장님, 어제보다 더 일찍 오셨네요. 아, 오늘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런데 지은아, 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박철수의 관찰력은 언제나 예리했다. 지은은 어젯밤 잠을 설쳤다. 또 그 꿈을 꾸었기 때문이었다. 어릴 때부터 반복되던 이상한 꿈. 화려한 저택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꿈. 그 꿈에서 지은은 항상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주처럼 대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언제나 이 좁은 원룸에서 혼자였다. 괜찮아요. 그냥 어제 늦게 잤어요. 지은은 능숙하게 아메리카노를 만들며 대답했다. 박철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전 8시가 되자 출근길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인근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학원가에서 일하는 강사들, 그리고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지은은 모든 손님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진 씨, 오늘도 바닐라 라떼 샷 추가하시죠? 어머, 맞아요. 지은 씨는 정말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직장인 여성이 신기해하며 웃었다. 지은은 이런 소소한 교감들이 좋았다. 비록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들이 그녀의 하루를 채워주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답답함이 있었다. 이 작은 카페, 이 작은 도시, 그리고 이 반복되는 일상이 과연 자신이 원하는 삶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을 때는 큰 회사에 들어가 멋진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방대학 출신의 특별한 스펙도 없는 지은에게 대기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카페는 한산해졌다. 지은은 이 시간을 이용해 카페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에서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곤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최근에 읽고 있던 심리학 서적을 펼쳐들고 있을 때였다. 따르릉. 카페 전화가 울렸다. 네, 연결 카페입니다. 혹시 이지은 씨 맞으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중년 남성의 것이었다.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도는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전학과 김민호 교수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은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다. 유전학과? 왜 갑자기 그런 곳에서 전화를? 유전학과요? 제가 무슨...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혹시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청주로 내려가도 됩니다. 김민호 교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처럼 들렸다. 죄송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지은 씨의 출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생과 관련된 정보?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릴 때부터 가끔 궁금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자신이 부모님과 닮지 않는다는 점, 가족 중에서 유독 자신만 키가 크고 외모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묘한 이질감. 교수님, 혹시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말씀인가요? 김민호 교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것보다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지은 씨,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청주로 내려가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정할까요? 지은은 망설였다.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전화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함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럼 저희 카페로 오세요. 주소는? 지은은 카페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갑자기 평온했던 오후가 폭풍전야처럼 느껴졌다. 저녁 무렵 부모님이 카페에 찾아왔다. 이태수 씨와 김순희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카페에 들러 지은의 안부를 묻곤 했다. 오늘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온 그들이었지만 지은의 눈에는 왠지 다르게 보였다. 지은아, 장사 잘 돼. 아버지 이태수 씨가 카운터에 기대며 물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표정이었지만 지은은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다. 정말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다. 아버지의 눈은 작고 단순했지만 지은의 눈은 크고 깊었다. 아버지의 코는 낮고 둥글었지만 지은의 코는 높고 오똑했다. 네, 괜찮아요. 지은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 김민호 교수와의 만남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 딸, 혼자 이런 큰 카페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지? 어머니 김순희 씨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지은은 왠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다. 이 손길이 정말 친어머니의 손길일까? 엄마, 아빠, 혹시 제가 어릴 때 다른 아이들과 좀 달랐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지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부모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버지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고 어머니는 왠지 불안해하는 눈빛을 보였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너는 우리의 소중한 딸이야. 어머니의 대답은 평소보다 조금 빨랐다. 마치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가끔 저랑 부모님이 안 닮았다고 해서요. 닮고 안 닮고가 뭐 그리 중요하냐? 가족은 피보다 정이 더 중요한 거야. 아버지의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무게감이 있었다. 마치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부모님이 돌아간 후 지은은 카페 정리를 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다. 김민호 교수의 전화, 부모님의 미묘한 반응, 그리고 어릴 때부터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려 하고 있었다. 밤 10시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다.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신 말이 떠올랐다.
지은아, 별이 많이 보이는 날에는 운명이 바뀔 수 있단다. 당시에는 그냥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로 여겼지만 오늘은 왠지 그 말이 현실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지은은 잠들 수 없었다. 내일 김민호 교수를 만나면 무엇을 알게 될까? 혹시 정말 자신이 입양된 아이일까? 아니면 더 복잡한 사연이 있는 걸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은은 간신히 잠에 들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꿈을 꾸었다. 화려한 저택,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공주처럼 대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조금 달랐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지은에게 말을 걸었다. 드디어 찾았다. 우리의 진짜 딸을. 지은은 꿈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오전 5시였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깬 것이다. 어제의 전화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휴대폰에 남아있는 통화 기록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오늘은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될 것이다. 지은은 그런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지은은 카페에서 김민호 교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평소보다 적게 찾아왔는데 지은의 마음이 불안해서인지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흘러갔다. 벽시계를 바라볼 때마다 분침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오후 1시 50분 카페 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섰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전형적인 교수의 모습이었다. 회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그의 표정은 진중했다. 이지은 씨시죠? 김민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다.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도는 목소리.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청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민호 교수는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했다. 지은은 그의 앞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놓고 마주 앉았다. 먼저 이런 갑작스러운 연락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김 교수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파일 겉표지에는 신생아 바뀜 사건의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지은 씨, 혹시 1995년 3월 15일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게 제 생일인데요. 지은의 대답에 김 교수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울 강남의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나셨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이 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었다. 어머니가 임신 말기에 서울에 계신 외할머니를 보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진통이 와서 그 병원에서 출산했다고 들었다. 그날 밤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는 2명의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이지은 씨,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김 교수는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은 앞에 놓았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지은과 놀랍도록 닮은 아기가 있었다. 한지민, 현재 한진그룹 회장 한석주 씨의 딸로 알려진 여성입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한진그룹.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였다. 그런 재벌가의 딸과 자신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재벌가와 무슨 상관이? 이지은 씨, 28년 전 그날 밤에 매우 드물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교수는 파일에서 또 다른 문서들을 꺼냈다. 병원 기록지, 신생아 관리 대장,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간호사의 수기 메모였다. 당시 야간 근무를 하던 이미숙 간호사가 실수로 두 아기의 팔찌를 바꿔 착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김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은의 반응을 살폈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그 결과 이지은 씨는 한석주 회장 부부가 아닌 이태수, 김순희 부부에게 맡겨졌고 반대로 한지민 씨는 한진그룹 가문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다. 지은은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다. 쿵쾅쿵쾅. 마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럼 제가 네, 이지은 씨는 생물학적으로 한진그룹 한석주 회장의 친딸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지은은 의자를 꽉 잡고 간신히 버텼다. 28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남남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지은 씨를 28년간 친딸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 교수의 말에는 위로의 뜻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교수님,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28년이나 지난 일인데.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작년에 이미숙 간호사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양심 고백을 하셨습니다. 28년간 마음의 짐이 되어왔던 그 일을 털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파일에는 이미숙 간호사의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그 내용을 읽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995년 3월 15일 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두 아기의 신분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한 아이는 재벌가로 다른 아이는 평범한 가정으로 보내졌다. 28년간 이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DNA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김 교수의 제안에 지은은 망설였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더 이상 이태수, 김순희 부부의 딸이 아니라 한석주 회장의 딸이 되는 것이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이지은 씨가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의 삶을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 교수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다. 28년간 자신을 사랑해준 부모님을 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지은의 결정은 확고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교수는 작은 검사 키트를 꺼냈다. 구강 내 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검사였다. 면봉으로 뺨 안쪽을 몇 번 문지르는 것이 전부였지만 지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가 떠난 후 지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카페에는 평소와 같은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지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이 또 카페에 들렀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지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아버지의 작은 눈, 어머니의 갸름한 얼굴. 정말 자신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지은아, 오늘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계실까?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진그룹의 상속녀로 살아온 한지민은 어떤 사람일까?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김 교수의 전화를 받은 지은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이지은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한석주 회장의 친딸이 맞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가 지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카페 사장 이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진그룹의 진짜 상속녀였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지은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카페에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다. 김민호 교수가 약속한 추가 설명을 들으려면 서울로 가야 했다. 박 사장님, 제가 며칠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카페를 잠시 쉬려고 하는데. 박철수는 지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일이구나.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내가 가끔 들러서 카페 상태 봐둘게. 박철수의 배려에 감사하며
지은은 서울행 KTX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은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생각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전학과 연구실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연구실들 사이에서 김민호 교수의 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연구실 안은 각종 논문과 서류들로 가득했다. 벽면에는 유전학 관련 도표들과 수상 내역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김 교수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가 지은을 보고 일어섰다. 이지은 씨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김 교수는 지은 앞에 더 두꺼운 파일을 펼쳐놓았다.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자세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먼저 한진그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8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으로 건설,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자는 현 회장 한석주 씨의 아버지인 한영수 회장이었고, 김 교수는 한진그룹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지은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그런 거대한 기업의 상속녀라니. 그리고 이분이 한석주 회장입니다. 김 교수가 보여준 사진 속의 남성은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편이었는데 놀랍게도 지은과 닮은 부분들이 보였다. 특히 눈매와 코의 형태가 비슷했다. 그리고 이분이 최미란 여사님, 한석주 회장의 부인입니다. 최미란 여사의 사진을 본 지은은 더욱 놀랐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지만 지금의 지은과 정말 많이 닮아 있었다. 얼굴형, 눈의 크기, 심지어 미소까지도 비슷했다.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진그룹 상속녀로 살아온 한지민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 교수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지민 씨는 28년간 한진그룹의 외동딸로 살아왔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한진그룹의 전략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파일에서 한지민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20대 후반의 세련된 여성이었다. 명품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외모는 지은과 완전히 달랐다. 한지민은 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한지민 씨의 진짜 부모님은 누구신가요? 이태수, 김순희 부부입니다. 즉, 이지은 씨를 키워주신 그분들의 친딸이 한지민 씨인 거죠.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지금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며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진짜 딸은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딸은 재벌가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인가? 교수님, 그럼 제가 한진그룹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석주 회장과 최미란 여사에게는 28년 만에 진짜 딸을 찾게 되는 기쁨이겠지만 한지민 씨에게는 김 교수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지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한지민에게는 평생 누려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재앙과 같은 일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한진그룹의 상속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석주 회장에게는 외동딸인 한지민 씨 외에는 다른 자녀가 없습니다. 즉, 모든 재산과 경영권이 한지민 씨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한진그룹의 총 자산이 약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석주 회장 개인 재산까지 합치면 김 교수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략 3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은은 그 숫자를 듣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3조 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자신이 6년간 운영한 카페의 수익을 모두 합쳐도 겨우 몇 천만 원인데 갑자기 3조 원의 상속녀가 된다는 것인가? 교수님, 저는 그런 큰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를 28년간 사랑해주신 부모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분들은 제게 진짜 부모님이에요. 김 교수는 지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석주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되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한석주 회장님과 한지민 씨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 서류를 지은에게 건네었다. 이것은 한석주 회장님의 연락처입니다. 만약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중간에서 연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은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다. 한 장의 종이였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시간을 좀 더 가져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미숙 간호사의 증언이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우선 청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싶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진그룹의 상속녀, 3조 원의 재산, 한석주 회장과 최미란 여사, 그리고 한지민. 모든 것이 꿈 같았다. 하지만 손 안에 쥐어진 연락처는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청주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지은은 결심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다. 한석주 회장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마주하기로 했다. 휴대폰을 꺼내 김민호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교수님, 한석주 회장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진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다. 63층의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르듯 쏟아 있었다. 지은은 목을 뒤로 젖혀 꼭대기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니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김민호 교수의 연락을 받은 한석주 회장은 즉시 만남을 승낙했다고 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우선은 비밀리에 만나서 DNA 검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밟자는 것이었다. 이지은 씨시죠? 저는 한진그룹 비서실의 김 과장입니다. 로비에서 지은을 기다리고 있던 30대 초반의 남성이 다가왔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그는 전형적인 대기업 간부의 모습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지은은 자신의 평상복 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작은 핸드백.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6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지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다. 김 과장은 지은의 긴장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처음 오시는 거죠? 높아서 좀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높은 건물은 처음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복도, 벽면에 걸린 명화들, 그리고 말끔하게 정돈된 사무공간. 모든 것이 지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다. 회장실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다. 두꺼운 나무문 앞에서 김 과장이 노크를 했다. 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지은은 긴장한 채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장실의 크기는 지은의 카페보다도 컸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가죽 소파와 커다란 책상, 그리고 각종 상패와 기념품들이 진열된 선반들이 위엄을 자아냈다. 그리고 책상 뒤에서 일어서는 한 남성이 보였다. 한석주 회장이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60대 초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지은을 본 순간 한석주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다. 지은이, 정말 내 딸이구나. 한석주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미란이와 정말 똑같이 생겼어. 어릴 때 미란이 모습 그대로야. 지은도 눈물이 나려고 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얼굴 곳곳에서 자신과 닮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지은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28년간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았다. 편하게 불러.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야. 한석주 회장의 말에는 28년간 딸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때 회장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은 한지민이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한 그녀는 지은을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DNA 검사를 다시 하자고 하시더니. 한지민은 지은을 위아래로 흘러보며 말했다. 그 시선에는 경계심과 적대감이 섞여 있었다. 지민아, 앉아라.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한석주 회장의 진중한 목소리에 한지민은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지은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민아, 이분은 이지은 씨라고 하시는데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야. 중요하다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지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회사 일로도 바쁜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민아, 28년 전에 너와 이지은 씨가 병원에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한석주 회장의 말에 한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너는 우리의 생물학적 딸이 아니야. 그리고 이지은 씨가 우리의 진짜 딸이고. 회장실에 침묵이 흘렀다. 한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과 한석주 회장을 번갈아 바라봤다. 말도 안 돼요. 저는 28년간 이 집 딸로 살아왔어요. 한진그룹의 후계자로 준비해왔고요. 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지민아, 진정해.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한지민은 한석주 회장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엉망으로 만들지 마세요. 지민아. 한석주 회장이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지만 한지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빠, 정말 이 사람을 믿으시는 거예요?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지은은 한지민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다. 28년간 누려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민 씨, 저도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받아들여야죠. 지은의 차분한 목소리에 한지민은 더욱 화가 났다. 진실이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28년간 제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한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석주 회장에게 말했다. 아빠,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회장실을 나가버렸다. 남은 지은과 한석주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죄송해요. 제가 나타나서 가정에 혼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아니야, 지은아. 잘못은 우리에게 있어. 28년간 진실을 몰랐던 것이 미안할 뿐이야. 한석주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지금은 충격이 클 테니까.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자신 때문에 한 가족이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옳은 일일까? 한지민이 회장실을 나간 후 며칠이 지났다.
한석주 회장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은과 함께 다시 한번 정밀 DNA 검사를 받기로 했다. 이번에는 한국 최고 수준의 유전자 분석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한진그룹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20층 건물의 최고급 숙소였다. 지은이 평생 살았던 원룸의 10배는 되는 넓은 공간에 최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편안하지 않았다. 너무나 낯선 환경이었고 무엇보다 한지민의 적대적인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다. 한지민은 검사 기간 동안 지은을 피하고 있었지만 가끔 마주칠 때마다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지은은 게스트하우스 로비에서 김민호 교수를 만났다. 교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다. 이지은 씨, 급히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새로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김 교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은을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다. 그리고 새로운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다. 이미숙 간호사의 증언을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교수가 보여준 것은 1995년 3월 15일 한양대학교 병원의 상세한 기록이었다. 당직 명단, 병실 배치도, 그리고 신생아실 관리 일지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김 교수가 가리킨 부분은 신생아실 관리 일지였다. 이미숙 간호사 외에도 그날 밤 근무했던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박미경. 당시 신생아실 보조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숙 간호사가 실수했다고 증언한 바로 그날 밤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게 이상한가요? 매우 이상합니다. 더 중요한 건 박미경이라는 이 간호사가 한진그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한진그룹 내부 직원 명단이었다. 박미경의 남편 이승호가 당시 한진그룹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김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은의 반응을 살폈다. 박미경이 받은 거액의 돈이 한진그룹 계열사 계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은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그럼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두 아기를 바꾼 것 같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28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인가? 그런데 교수님, 왜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이유로? 김 교수는 한진그룹 가계도를 꺼내 보였다. 한석주 회장에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한석진. 현재 한진그룹 부회장이죠. 가계도를 보니 복잡한 구조가 보였다. 한석진 부회장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한석주 회장에게는 딸 하나만 있었다. 한진그룹의 상속 구조상 후계자는 남성 위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석주 회장에게 아들이 없으니 딸인 한지민 씨가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게 한석진 부회장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약 한석주 회장의 진짜 딸이 한진그룹에서 자라면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면, 그리고 그 딸이 한석진 부회장의 아들과 경쟁 구도에 놓였다면,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지은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러면 한석진 부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한석주 회장의 진짜 딸을 다른 집으로 보내고 대신 평범한 집안의 딸을 한진그룹으로 들여보낸 거죠. 그러면 한석주 회장의 딸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이가 되고 자연스럽게 한석진 부회장의 아들이 후계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은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권력욕 때문에 송두리째 바뀐 것인가?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다. 한지민 씨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인 거죠. 하버드를 졸업하고 한진그룹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석진 부회장의 아들보다 더 뛰어난 후계자가 된 셈이에요. 그럼 한석진 부회장의 계획은 실패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한석진 부회장이 최근 한석주 회장을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지민 씨의 출생 비밀을 폭로할 계획인 것 같아요. 지은은 심장이 쫄깃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한지민 씨는 한석진 부회장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석진 부회장은 한지민 씨가 가짜 딸이라는 사실을 폭로해서 한석주 회장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 혼란을 틈타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지은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한지민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것도 이해가 갔다. 그녀 역시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교수님, 그럼 이 사실을 한석주 회장님께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석진 부회장이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석주 회장의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다. 이지은 씨 급히 한진그룹으로 오실 수 있나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 교수와 눈을 마주친 지은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한석진 부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까? 교수님,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제 모든 카드가 공개될 때가 온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급히 한진그룹 본사로 향했다. 지은의 마음속에는 한지민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이 거대한 음모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한진그룹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긴장된 분위기. 로비에서부터 직원들이 수근거리고 있었고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과장이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오늘 오전 한석진 부회장님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지은과 김 교수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었다. 63층 회장실에 들어서자 한석주 회장이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다. 지은아, 김 교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석주 회장이 돌아서며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석진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주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지은에게 보여주었다. 일면 머리 기사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실려 있었다. 한진그룹 후계 구조 의혹 28년 전 숨겨진 진실 공개 예정.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한석진 부회장이 오늘 오후 이사회에서 한진그룹의 경영진과 상속 구조에 관한 폭탄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김 교수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인터넷 뉴스에는 이미 한지민의 사진과 함께 한진그룹 상속녀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한석진 부회장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회 전에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같아요. 지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한지민이 겪을 충격과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회장님, 한지민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직 모를 겁니다. 제가 직접 알려드려야겠어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한지민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신문과 프린트된 인터넷 기사들이 들려 있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한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소에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민아. 제가 가짜 딸이라고요. 28년간 제가 여기서 뭘 한 겁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한지민은 지은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지민 씨, 저도 뭐라고요? 죄송하다고 하실 건가요? 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한지민의 분노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지민아, 진정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한석주 회장이 한지민을 달래려 했지만
그녀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한석진 삼촌이요? 아니면 저를 바꿔치기 한 그 간호사요? 한지민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출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지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민 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요. 뭐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28년간 이 가족의 진짜 딸이었어요.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은의 진심 어린 말에 한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확신해요. 우리는 이제 진짜 자매예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운명으로 연결된 자매요. 회장실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한석진 부회장의 음모를 막는 것이었다. 김 교수가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진실을 공개해야 할 때입니다. 한석진 부회장의 28년간의 음모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한석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은과 한지민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28년 만에 진짜 자매가 된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밖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한진그룹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 곧 터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이 승리할 차례였다. 급히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데 석진이가 저와 지민이에 관한 폭탄 선언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가 준비해온 서류를 한석주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회장님, 저희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8년 전 신생아 박김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석주 회장은 서류를 받아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박미경 간호사에 관한 내용, 한진그룹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거액의 돈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짐작은 했지만 설마 석진이가 이런 일까지. 회장님, 지금 중요한 건 한석진 부회장이 오늘 이사회에서 무엇을 발표할지 아는 것입니다. 김 교수의 말에 한석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지민이가 가짜 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제 경영 능력에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시로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겠죠. 오후 2시 30분. 이사회 시작까지 30분 남았다. 한석진 부회장의 폭탄 발언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회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입을 열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진실을 공개하는 겁니다. 28년 전의 음모를 모두 밝히고 한석진 부회장의 계획을 폭로하는 거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한석주 회장의 우려에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박미경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28년 만에 진실을 증언하기로 했어요. 이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청주에서 온 전화였다. 박철수였다. 지은아, 지금 어디 있니? 급한 일이 생겼어. 박 사장님, 저 지금 서울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내 부모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시는데 빨리 와야 할 것 같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양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박 사장님, 무슨 일이죠? 갑자기 왜? 자세한 건 와서 얘기하자. 그런데 지은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내 부모님을 병원에 데려온 사람들이 좀 수상해 보였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한석진 부회장이 자신의 양부모를 건드린 것일까? 박 사장님, 지금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곁에서 떠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상황을 설명했다. 한석주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석진이가 이제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회장님, 저는 청주로 가봐야겠어요. 지은이 일어서려 하자 한지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저도 같이 갈게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해요.
한석주 회장도 결심을 굳혔다. 좋아. 우리 모두 청주로 가자. 그리고 이사회는 내일로 연기하겠다고 공지하자. 하지만 한석진 부회장이 반대할 텐데요. 김 교수의 우려에 한석주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상관없어. 이제는 모든 걸 끝내야 할 때야. 28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밝히겠어. 한진그룹의 회장 전용 헬기가 청주로 향했다. 지은은 헬기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양부모님께서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한지민은 지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적대시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자매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헬기가 청주 상공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자신의 평범했던 고향이 이렇게 작게 보인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자신을 28년간 사랑해준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과연 양부모님은 무사할까? 그리고 한석진 부회장의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진짜 가족을 만났고 진정한 자매를 얻었다. 청주시립병원에 도착한 지은 일행은 중환자실로 향했다.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28년간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선생님, 이태수, 김순희 씨는 어떤 상태인가요? 한석주 회장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충격적인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다. 지은아. 병실에서 나온 박철수가 지은을 불렀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했다. 박 사장님, 부모님은 어떠세요? 의식은 찾으셨어. 하지만 지은아.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지은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오늘 오전에 수상한 사람들이 너희 부모님을 찾아왔어. 그들이 뭔가를 말한 후에 부모님이 쓰러지셨거든.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너에 관한 얘기였던 것 같아. 그리고 지은아. 박철수는 한석주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분이 한진그룹 회장님이시지? 내가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어. 지은은 놀랐다. 박철수가 한석주 회장을 알고 있다니. 박 사장님, 혹시 지은아, 사실 내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박철수의 고백에 지은은 더욱 당황했다. 나는 단순한 동네 아저씨가 아니야. 예전에 국정원에서 일했어. 은퇴한 지는 10년 됐지만 여전히 정보망을 가지고 있거든.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6년간 단골 손님으로 지내던 박철수가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다니. 그래서 내가 한진그룹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박 사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한석진 부회장이 내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그래서 내 부모님께 미리 경고를 드렸는데. 박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 오전에 온 사람들이 내가 한진그룹 상속녀라는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어. 그리고 너를 포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고 협박했지. 지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한석진 부회장이 자신의 양부모님까지 위협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병실로 들어가자 이태수 씨와 김순희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두 분 모두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아. 어머니 김순희 씨가 지은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아, 우리가 너에게 미안해. 아버지 이태수 씨도 힘없이 말했다.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었어. 내가 우리 친딸이 아니라는 걸.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부모님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28년 전 내가 태어난 직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어.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김순희 씨가 흐느끼며 계속했다. 우리는 너를 보자마자 포기할 수 없었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 그래서 모른 척하고 키웠어. 하지만 오늘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재벌가 딸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너를 포기해야 한다고. 이태수 씨의 말에 지은은 부모님을 꽉 안았다.
엄마, 아빠, 저는 어디 가지 않아요. 제게는 엄마, 아빠가 진짜 부모님이에요. 한석주 회장도 병실로 들어와 이태수 부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28년간 제 딸을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민도 함께 들어와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언니. 아니, 지은 언니의 진짜 가족이에요. 이태수 부부는 한지민을 보며 놀라워했다. 그럼 이분이 네, 원래 저희 집으로 와야 했던 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우리 가족이에요. 한석주 회장의 말에 병실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때 한지민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지민에게 향했다. 저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한진그룹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겠어요. 지민아, 무슨 소리야? 한석주 회장이 놀라며 말했다. 아빠 아니, 회장님. 28년간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만날 때가 되었어요. 한지민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계속했다. 언니, 당신이야말로 진짜 한진그룹의 상속녀예요. 저는 이제 제 진짜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한지민의 결정에 놀랐다. 3조 원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지민아, 정말 그래도 되겠니? 네, 확신해요. 사실 저는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한지민은 이태수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김순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한지민의 손을 잡았다. 우리 딸. 정말 우리 딸이구나. 지민아,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한진그룹에서 한석주 회장의 걱정에 한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28년간 누린 특혜를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지은은 한지민의 결정에 감동받았다.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다. 이제 자신이 한진그룹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민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카페는 계속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한진그룹도 이전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한석주 회장이 지은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야, 지은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28년 만에 진짜 가족들이 만났고 새로운 가족도 탄생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한석진 부회장의 음모를 막는 것이었다. 박철수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이제 한석진 부회장에게 맞서야 해. 내가 도와줄게. 박 사장님.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널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박철수의 말에 지은은 궁금증이 생겼다. 과연 누가 자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일까? 한편 서울에서는 한석진 부회장이 이사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28년간의 음모가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튿날 아침 한진그룹 본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석진 부회장이 강행하려던 이사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위험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은은 청주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서울로 돌아왔다. 양부모님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한지민이 그들과 함께 있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한석진 부회장과의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었다. 한진그룹 회장실에 도착한 지은은 한석주 회장과 김민호 교수 그리고 박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지은아, 큰일이야. 석진이가 마지막 수를 던졌어. 한석주 회장이 신문을 지은에게 보여주었다. 일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실려 있었다. 한진그룹 상속녀 바뀜 사건 28년간의 거대한 음모. 기사를 읽어보니 한석진 부회장이 언론에 모든 것을 폭로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한석주 회장이 자신의 무능한 딸 대신 다른 아이를 데려와 키웠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진짜 딸이라며 지은을 내세우는 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더 심각한 건 이거야. 박철수가 다른 신문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지은의 사진과 함께 가짜 상속녀의 정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석진이가 내 과거를 모두 파헤쳐서 언론에 흘렸어. 카페 운영 실적, 대학 성적, 심지어 연애 경력까지. 지은은 기가 막혔다. 자신의 사생활까지 모두 공개된 것이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기자회견을 열어야 해. 우리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지.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한석진 부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 있었다. 형님, 오랜만이군요. 한석진은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한석주 회장보다 5살 아래였다. 키는 작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석진아, 네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무슨 짓이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한석진은 태연하게 말하며 지은을 바라보았다. 이 아가씨가 그 유명한 가짜 상속녀군요. 참 대단한 연기력이에요. 부회장님, 말씀을 조심하세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지만 한석진은 비웃기만 했다. 조심하라고요? 제가 뭘 조심해야 하죠? 저는 28년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아가씨가 모든 걸 차지하려고 한다니. 석진아, 그만해. 내가 28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한석주 회장의 말에 한석진의 표정이 잠시 변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여유를 찾았다. 형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뭘 했다는 거죠? 김민호 교수가 준비해온 증거 자료를 꺼냈다. 박미경 간호사의 증언서입니다. 28년 전 당신이 그녀에게 거액을 주고 아이들을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석진은 서류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박미경이라. 그 사람 정신병력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사람의 증언을 믿으시겠다고요? 부회장님, 증거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박철수가 나서며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다. 당시 한진그룹에서 박미경의 남편에게 거액을 지급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확인했어요. 한석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를 모함하려고 드시는군요. 모함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지은이 일어서며 한석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부회장님, 28년간 저와 한지민 씨의 인생을 농락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무고한 제 가족들까지 위협하고 계시네요. 위협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어제 제 양부모님을 찾아가서 협박한 사람들, 그들이 부회장님이 보낸 사람들 아닌가요? 한석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다시 태연한 척했다. 증거가 있으시다면 보여주시죠.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다. 한지민이었다. 그런데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는 중년의 여성이 함께 있었다. 박미경입니다. 그 여성이 자신을 소개했다. 28년 전 신생아실에서 근무했던 바로 그 간호사였다. 28년간 제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박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28년 전의 일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1995년 3월 15일 밤 한석진 부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기의 팔찌를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거액의 돈과 함께요. 한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시 저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헛소리야. 한석진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부회장님, 이것도 헛소리인가요? 한지민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거기서는 한석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28년 전 일은 모두 잊어버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알겠지?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 아닙니다.
어제 부회장님께서 박미경 씨를 찾아가서 협박하신 내용을 녹음한 거예요. 한지민의 말에 한석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석진아, 이제 그만 인정해라. 28년간의 거짓말은 이제 끝났어요. 한석주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에 한석진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저 우리 아들이 후계자가 되기를 바랐을 뿐이야. 잘못된 건 알지만. 잘못된 정도가 아니야, 석진아. 두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 한석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8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다. 부회장님은 이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시고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지은의 말에 한석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28년간의 음모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다. 길고 길었던 진실 찾기의 여정이 마침내 끝났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한진그룹의 진짜 상속녀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다. 한지민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28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석진 부회장의 모든 음모가 드러난 후 한진그룹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과연 자신이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한석진 부회장은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28년간의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의 정치적, 사회적 생명은 끝났다. 지은은 한진그룹 회장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석주 회장은 지은에게 경영권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은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은아, 리더십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이 더 중요하지. 한석주 회장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망설였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뜻밖의 방문자들이 들어왔다. 지은아. 박철수를 비롯해 카페의 단골 손님들이 모두 나타난 것이었다. 수진 씨, 그리고 평소에 만나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 박 사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지은이를 두고 가겠니? 너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사람이야. 박철수의 말에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우리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왜 지은 씨 카페에 모였는지 아세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지은 씨가 가진 특별한 힘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 말이에요. 박철수가 설명했다. 나는 전직 국정원 요원이고 수진 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야. 하지만 우리는 지은이의 따뜻함에 이끌려 그 작은 카페에 모이게 된 거지. 지은은 감동받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지은아, 이제 결정해야 할 때야.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석주 회장이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28년간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 같기도 했다. 저는 한진그룹을 이끌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 지은의 결정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 어떤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회사로요. 지은의 말에 한석주 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카페도 계속 운영할 거예요. 한진그룹 1층에 카페를 만들어서 직원들과 고객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지은아. 그때 문이 열리며 한지민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언니 축하해요. 지민아,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저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지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저도 언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거든요. 정말? 네. 28년간 제가 누린 특권을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지은은 한지민을 꽉 안아주었다. 이제 정말로 진짜 자매가 된 기분이었다. 그럼 우리 함께해요. 한진그룹도 카페도 모두 함께요. 며칠 후 지은은 공식적으로 한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에는 카페의 단골 손님들, 양부모님, 그리고 한지민까지 모든 사람이 참석했다. 지은의 첫 번째 공약은 한진그룹 1층에 연결 카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회사 전체를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저는 28년간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한진그룹 전체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은의 취임사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다. 한지민이 다가와 지은의 팔을 잡았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지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혼자서 한진그룹 63층 회장실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28년 전 작은 병원에서 시작된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지은은 할머니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별이 많이 보이는 날에는 운명이 바뀔 수 있단다. 정말로 운명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파괴가 아닌 연결을 가져왔다. 가족과 가족을, 사람과 사람을 잇는 아름다운 연결을. 6개월 후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한진그룹 본사 1층에 새로 문을 연 연결 카페는 이미 서울의 명소가 되어 있었다. 대기업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라는 독특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곳의 따뜻한 분위기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지은 회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박철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에 들어섰다. 그는 이제 한진그룹의 보안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다. 지은이 그에게 제안한 일이었다. 박 사장님,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습관은 정말 무서워요. 지은은 웃으며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진그룹 회장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카페에서 몇 시간씩 직접 커피를 만들었다. 언니, 제가 할게요. 옆에서 한지민이 다가와 에스프레소 머신을 조작했다.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카페에서 일하며 커피 만드는 법을 완전히 마스터했다. 지민이 실력이 이제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언니가 워낙 좋은 선생님이셔서요. 두 자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며 박철수는 흐뭇해했다. 6개월 전만 해도 서로를 적대시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짜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다. 지민 씨는 사회복지사 시험 준비는 어떻게 돼가요? 다음 달에 시험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지민은 카페에서 일하는 틈틈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한진그룹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카페는 한진그룹 직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였던 회사가 지은이 회장이 된 후 완전히 바뀌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 주시다니 정말 꿈 같아요. 신입사원 하나가 감격하며 말했다. 저는 그냥 지은이에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지은의 소탈한 모습에 직원들은 더욱 친근감을 느꼈다. 오후가 되어 카페가 한산해지자 지은은 63층 회장실로 올라갔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한진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에 관한 논의였다. 회의실에는 각 부서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지은이 회장이 된 후 한진그룹은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따뜻한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지은이 발표를 시작했다. 전국의 소외받는 지역에 카페와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예요. 단순히 시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 청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과 창업 지원까지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원들은 지은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다. 이전 한진그룹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사업이었다. 회장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1차로 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국 신계 지역에 카페를 만들고 각 지역마다 10명씩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예요. 수익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 임원의 질문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단기적 수익보다는 장기적 가치를 추구할 겁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의가 끝난 후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28년 전 자신이 작은 병원에서 바뀐 운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저녁 무렵 지은은 청주에 있는 양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6개월 전 사건 이후 두 분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는 서울과 청주를 오가며 지은을 지켜보고 계셨다. 우리 딸, 오늘도 고생 많았지? 김순희 씨가 지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엄마, 전혀 고생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태수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중 출장 왔던 한석주 회장도 합류했다. 지은아, 내가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한석주 회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식이에요? 한지민이가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했어. 정말요? 지은이 기뻐하며 물었다. 응, 오늘 발표가 났는데 당당히 합격했더라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때 문이 열리며 한지민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여러분, 저 합격했어요. 축하해, 지민아. 지은이 한지민을 꽉 안아주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가족들이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몇 주 후 지은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김민호 교수로부터 온 전화였다. 이지은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석진 부회장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또 다른 신생아 바뀜 사건을 발견했어요. 또 다른 사건이요? 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아이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물론이에요. 28년 전 저와 지민이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도와야죠. 그렇게 지은의 새로운 미션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지은 언니,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한지민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제 한진복지재단에서 일하며 전국에 소외받는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지은은 여전히 매일 아침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한진그룹 회장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작은 카페가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카페 벽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연결 카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났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지은이 설립한 따뜻한 동행 프로젝트는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500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바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카페 안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지은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별이 많이 보이는 날에는 정말로 운명이 바뀌는군요. 하지만 그 변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호 교수로부터 온 문자였다. 지은 씨, 새로운 가족 찾기 프로젝트에 또 다른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해야죠. 그렇게 이지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28년 전 작은 실수로 바뀐 운명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카페 한쪽 벽에는 지은이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다. 모든 만남, 모든 이별, 모든 선택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때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28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이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지은, 한지민,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마무리를 찾았다. 그리고 오늘도 연결 카페에서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진그룹 본사 1층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거대한 변화.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꿈이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매일 마주하는 작은 만남들과 그 안에서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언니,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한지민이 지은을 부르는 소리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까? 지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카운터로 향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혹시 또 다른 운명의 만남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은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올랐다. 어서 오세요. 연결 카페입니다. 지은의 따뜻한 인사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날이 될 것이었다. 28년 전 한 간호사의 작은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카페 문 위에 걸린 작은 종이 따르릉하며 울리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온다.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한다.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을 지은은 확신하고 있었다.